지방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약 제로 단지가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시장 양극화는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보험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금값이 더 내려갈 여지가 없는 바닥권에 도달해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의 글로벌 경제권 구상인 1대1로 프로젝트와 우리경제의 시너지 방안을 연구하는 1대1로 프로젝트 연구소가 국내에 출범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청약에선 입주자를 찾지 못한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방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약 제로 단지가 나왔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공급은 계속될 예정이라 미분양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동물산이 전북 고창군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고창 석정파크빌 3차 아파트. 이 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 48가구를 모집했는데 단 한 명도 청약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첫 청약 제로 단지의 불명예를 아는 겁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옥천군 이안 옥천 장야 단지에서 131가구를 모집했지만 청약 제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엔 충북 음성군 음성생극 태경 에코그린 단지가, 전남 완도군 내리 미림 단지가 입주자 모집 때 단 한 명도 청약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꾸준히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청약 성적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1순위 청약한 오천 서희 스타일스 단지는 65가구 모집에 2명이 청약 접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청약 경쟁률 0.03대 1. 같은 날 부산에선 서면 지원더뷰 파크 단지가 청약했는데 213가구 모집에 91명이 청약해 0.4대 1로 미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산업 침체로 구매력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대규모 입주 물량에 따른 공급 과잉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방 산업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주택 구매력이 줄어든 것이 청약 부진의 한 요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 9천여 가구. 이 중 지방에서 87%에 달하는 5만 1천여 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쭉 6만 가구 남짓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보험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면 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보장성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속상한 고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하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가입 첫 해에 해지하면 낸 원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험사가 소비자 한 명을 가입시키는 데 들인 비용 때문. 가장 큰 게 보험 설계사들의 수당입니다. 현재 보험 설계사들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첫 해에 70% 이상의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 동안 붙는 보험 상품을 팔았고 설계사가 20년 동안 받는 수당이 총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70만 원 이상을 가입 첫 해에 설계사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줄 돈이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설계사 수당을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오래 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법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심한 경우에 첫 해 수수료의 전체 수수료의 한 90%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반해서 미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그 수수료를 한 4년 정도에 나누어서 수령을 하게 해서 상품 소개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게 하고.
특정 보험사에서 첫 해의 수당을 다 주지 않고 조금씩 20년에 걸쳐 주겠다고 하면 설계사들은 한 번에 많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이 되게 좋죠. 나한테 이익이 생기면 이쪽 것도 어떠냐고 고객한테 어필을 하죠. 고객의 이익을 외면한 채 상품 판매를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몰아주고 있는 게 보험업계의 민낯.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장 설계가 우수한 상품을 팔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이달 들어 빠르게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 투자에 나섰다 손해보고 계신 분들 연말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 들어 하락세를 걷고 있는 국제 금값은 오늘도 온스당 0.09% 내린 127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최근 금값은 온스당 1217달러에서 1330달러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값의 하락세는 올해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주요국 증시로 자금이 쏠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값이 더 내려갈 여지가 없는 바닥권에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반기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금리가 다시 하락하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줄어 다시 금값이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웅길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금을 보유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 가격이 연말까지 현재보다 10% 상승한 온스당 1,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6일 금융서비스 회사 INTL FC스톤의 귀금속 부문 글로벌 책임자 마틴 헉슬리 역시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향후 몇 달간 금 거래량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 더 오르고 연말에는 1,400달러까지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최근 50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 중입니다. 세계금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중앙은행은 1967년 이후 반세기 만에 가장 많은 651.5톤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일대일로 연구원이 어제 오후 4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대일로와 한국, 협력 비전과 전망이란 주제로 개원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권 구상인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뜻합니다.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에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류젠페이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장은 일대일로는 국제협력 모델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재천 일대일로 연구원 명예이사장, 노재헌 일대일로 연구원 이사장, 취환 공동원장을 비롯해 주한 중국 대사관 왕웨이 주임, 일국양제와 국가통일연구소 짱스롱 소장 등 국내뿐 아니라 중국 측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一带一路是中国共产党18大以来这习近平主席提出的一个重大的倡议，那么这个倡议可以说得到了国际社会的这个积极响应。那么这6年来也取得了卓有成效的这个成果，是吧？那么它在引领全球开放合作、促进全球共同繁荣这个发展上发挥着非常重大的作用。 창업하면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수익이 안 나도 꼬박꼬박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게 부담일 겁니다. 임대료 부담에 사업을 포기하는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서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20에서 80% 수준의 임대료로 사무공간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판교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센터에선 싼 가격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업 컨설팅과 테스트 장비도 지원해줘 창업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기업성장센터. LH가 지은 지식산업센터로 창업한 지 3에서 7년 된 기업이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전용 3.3제곱미터당 임대보증금 72만 원, 월세 5만 4천 원입니다. 창업 초기 단계를 지나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이고 여기에 5년간 추가로 계약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간 사업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때문에 창업을 포기하는 분들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기업성장센터 인근에 있는 기업지원허브. 이곳은 사무실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위해 LH가 마련한 공간을 정부 산하기관에서 재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20에서 60% 수준. 실제 드론 제작과 교육 사업을 하는 한 벤처기업도 싼 임대료 덕에 사업 확장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18평인데 그 공간이 밖에서는 거의 200이 넘어갈 겁니다. 200, 300이 될 건데 월세는 3개월에 한 90만 원 정도 직원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렴한 임대료 외에도 창업 컨설팅과 교육, 공용 테스트 장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H는 판교 모델을 발판 삼아 창업 지원 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공동 후원하는 제1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인슈어테크와 지급결제, 크라우드 펀딩, P2P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개인이나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이디어는 5월 7일까지 받습니다. 주최 측은 사전 심사 후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19건을 선정해 다음 달 23일에서 25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 시상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건의 혁신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발표 기회를 주고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금융위원장상을 수여합니다. 공모전 문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사무국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TMS가 부착된 전국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미세먼지 원인 물질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낸 부과금이 3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TMS가 부착된 630개 사업장의 행정처분 횟수는 385건, 배출 초과 부과금은 32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과금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대기 오염 물질 종류도 다양해 금액을 미세먼지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초과 부과금이 30억 원 이상이면 미세농지 농도를 적잖이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은 배출 초과 부과금을 낸 곳은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약 16억 2천만 원을 냈습니다. 이어 울산의 동서석유가 약 3억 4천만 원, 중북 청주의 클랜코가 약 6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전남 여수의 LG화학, 한화케미칼 사업장의 부과금은 각각 41만 원과 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용 금형 제조기업 화신테크가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고 지난 2월 인수한 GE와의 시너지를 통해 2021년까지 매출 1,500억 원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1985년 설립한 화신테크는 국내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업체 중 유일하게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자동차의 골격인 차대와 차체 전품목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뿌리 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차체 경량화 기술을 개발해 친환경차 시장에 진출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2차 전지 장비 개발 업체 GE를 인수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GE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물류기술 솔루션을 가진 국내 기업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LG화학의 1차 협력사입니다.
2차 전지 개발의 4대 핵심 기술인 레이아웃 설계와 시뮬레이션, 제어, 핵심 장비 설계 기술을 모두 갖고 있어 2차 전지 시장 성장에 따라 실적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GE는 LG화학과 500억 원대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멕시코 등에 진출한 화신테크는 앞으로 GE와의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기술을 높여 국내외 고객망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주말 동안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선, 낮 기온은 20도 선으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마다 외출 나서실 때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서 남동 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5도, 인천은 1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수원과 춘천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7도, 강릉 8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16도, 강릉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부산은 1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으로는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 제주도에서 내리는 비는 월요일에 남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